자, 마지막 네 번째 비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 똑똑한 창업 기업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기업의 지속성이라고 제가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기업은 당연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죠. 그래서 많이 돈을 벌어서 기업의 종업원들하고도 나누고 지역사회하고도 나누는데 그것 말고도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업이 그리고 산업이 발전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주주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한다거나 주변 사람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거에 앞서서 우리가 돈을 잘 벌면 좋은 기업, 잘하는 기업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깨어있는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CSR이라고 하는 사회적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창업기업, 특히 이렇게 잘 나가는 창업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남 도와줄게 라고 나중에 할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기업을 설립할 때 우리의 비전 속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끼리도 서로 도와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미국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론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거를 취업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 정도를 깎아주는 그러니까 10%를 여러분이 덜 갚아도 돼요. 그래서 그 깎아주는 그러한 정책을 대학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 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창업 기업들은 왜 잘 나가냐? 이 비즈니스에 대한 동기,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동기가 경제적 목적과 함께 사회적인 가치적인 사회 가치 그런 것들을 동시에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비파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워비파커는 아주 똑똑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좋아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이유는 이렇게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그 기업이 비전 내에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BOGO 모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Buy one, give one. 그래서 하나를 사면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경을 하나를 사게 되면은 여러분이 낸 돈 안에 다른 사람한테 하나를 무료로 줄 수 있는 그 비용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이 안경을 사게 되면 누군가가 안경을 못 사는 사람이 안경을 갖게 되는 거죠.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인데 이 BOGO 모델에 한계점이 하나가 있어요. 한계점은 어떤 거냐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이 무료로 자꾸 그 제품을 받다 보니까 그 산업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를 영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 옷을 어느 지역에 계속적으로 갖다 주면 여러분들 생각할 게 나는 좋은 일을 했어. 나는 누구한테 헌 옷을 기부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헌 옷을 받아서 옷을 입지만 전체적으로 그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러니까 의류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한계점을 이 BOGO 모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게도 이 워비파커는 물론 사람들한테 하나 사면은 하나의 안경이 누군가에게 돌아갑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돕냐면 그 사람들을 그냥 안경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해당 지역에 있는 거만사를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경점이 많아야 되고, 안경점에 들어가 보면은 누가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인스펙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만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안경 산업 자체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거만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경원을 차리도록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700불, 500불에 이렇게 팔리고 있는 안경이지만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누구나 그 안경을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만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경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경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부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BOGO 모델을 아주 똑똑하게 변형해가지고 쓴 것이 워비 파커의 그 비즈니스이고요. 이런 것이 결국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창업자가 그랬죠. 어떻게 안경을 이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안경이 비싼 것이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안경을 구입하지? 라고 하는 그 문제점에 벌써 이미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기업의 비전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꿔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소개드릴 예시는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뉴욕주에 있는 작은 타운인데, 그쪽에 재소자들이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있다가 베이커리 같은 걸 하는 것을 배웠는데,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취직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오픈을 하려고 본인의 베이커리를 오픈하기에는 자본이 되게 많이 들죠. 그래서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라는 것은 이렇게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베이킹을 하는 그런 베이커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은 브라우니인데요. 여러분들 브라우니 좋아하시죠? 예, 저도 처음으로 브라우니를 먹고 아니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있다니 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브라우니 누구나 좋아하는 이 브라우니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맛의 그런 브라우니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그 모토는 우리가 브라우니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브라우니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커뮤니티를 같이 이렇게 품고 그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가드닝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애들에게는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 환경에 대한 공부도 그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하게 그런 사고가 없이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끼리는 알아보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끼리끼리라는 말 있죠. 유유상종. 그래서 이 그레이스톤이라고 하는 베이커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벤앤제리라고 하는 미국의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는데요.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회사는 B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받는 건데, B 코퍼레이션 인증받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넨베리 베이커리가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들어가는 브라우니를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승하고 협력을 해서 벤앤제리 같은 경우에 유통 채널도 크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착한 사회적 기업끼리는 서로 도우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업 소개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들이 서핑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서핑도 좋아하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서핑을 하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항상 문제점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문제점이 뭐냐면 버려진 이런 그 피싱 네트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망들 이런 것들이 버려져 가지고 그 해양 식물들, 해양 동물들 이런 데에 너무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이 재질로서 다시 재활용해서 요즘에 업사이클이라고 말하죠. 재활용뿐만이 아니고 다시 그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을 시켰는데요.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스케이트보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서핑보드도 만드는 브레오라고 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의 오염도 줄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제품도 만들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앞에 그레이스톤하고 베넨제리 아이스크림의 사례에서처럼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원재료를 B 코퍼레이션으로 인증받은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파타고니아사라고 하는 아웃도어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 공급 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오늘 잘 나가는 회사들의 비밀,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명사로 생각하지 않고 동사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붙인다 해서 IoT 기술 접목한 그런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똑똑한 방식으로 그리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라고 하는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네 번째로는 착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비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제품이 이 네 가지 비밀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서비스 그리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